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 장단지는 전통장 제작 과정 및 종류, 가루장 소개, 전통장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릉 장단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통장 생산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년간 전통장에 관해서 하고 있으며 제가 오늘 설명하는 전통장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장을 담그면서 느낀 장단점을 설명드리며 또한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소 달리 담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전통장을 현대생활에서 편리한 가루장도 연구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장단지는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보강리 사막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장을 만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저희 전통장을 드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건강은 전통장으로부터 있고 두 번째는 전통의 맛,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은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로 현재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전통장은 자연과 조화롭게 탄생한 결과물로 건강한 식탁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사진을 통해 저희 매장의 1년 4계절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연 속에 자리한 장단지 매장의 모습과 1년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산으로 둘러싼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자연, 햇빛과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환경 속에서 장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자연 환경들이 장 발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유의 깊고 풍부한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전통장 재료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농부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신뢰하는 농부들로부터 품질 좋은 농산물만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장의 맛과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의 맛을 그대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9월이 되면 홍고추를 세척하고 뜨거운 여름 햇빛에 건조합니다. 이렇게 잘 말린 고추를 곱게 갈면 고추장의 주재료인 고춧가루가 만들어집니다. 11월이 되면 콩을 깨끗하게 세척 후 참나무 장작을 사용한 가마솥에서 8시간 이상 콩을 삶고 찜을 들여 메주를 빚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주는 30일 동안 자연 햇빛에서 자연 건조를 하고 또 30일 동안 온돌방에서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다음은 한식 메주와 전통 메주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식 메주는 전통 방식으로 삶은 콩을 으깬 후 건조를 통해 자연 발효균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풍미가 깊은 맛과 향을 만들어내며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입니다. 전통적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특징으로서는 인공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과 자연 발효로 깊고 고유한 풍미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량 매주는 한식 매주의 방식을 기반으로 발효시간 단축,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기술적 방법, 즉 종균을 넣어 발효시킨 매주입니다. 특징으로서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빠른 발효와 일정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이나 기계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한식 매주와 계량 매주의 차이점을 보기 쉽게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한식 매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매주로 자연 발효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량 매주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기술을 적용한 매주로 일정하고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전통장의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장의 종류에는 크게 막장,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5개 종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간장은 한국 전통간장의 한 종류로 매주를 기본으로 한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순수한 국산 간장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되어 붙은 이름이며 일명 국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조선간장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를 넘어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핵심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식 매주를 소금물에 담가 오랜 시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조선간장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는 주 재료가 한식 매주이며 천일염과 맑은 지하수, 물이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으로서는 매주를 소금물에 일정 기간 담가 발효, 매주를 건져내고 남은 액체를 숙성시켜 간장으로 분리하며 발효 기간이 길수록 맛이 더욱 깊고 색이 짙어집니다. 참고로 저희들 전통 간장은 30일간 매주를 담갔다가 장가르기에 들어갑니다. 간장은 저희가 업소에서는 항아리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킨 간장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간장의 요리 활용으로서는 국물 요리라든가 나물 요리, 조림과 양념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간장의 특징과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이 깊은 감칠맛을 형성하며 높은 염도가 조미 효과와 함께 보존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색과 향은 짙은 갈색을 띠며 발효가 진행될수록 고유의 풍미와 향이 증가합니다. 발효 미생물로서는 누룩곰팡이와 고초균 같은 다양한 발효균이 함께 작용해 깊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보리막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보리막장은 매주와 보리를 혼합하여 만든 발효된 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도에서 많이 담그는 장이며 메주가루를 갈아 직접 담그는 장입니다. 이렇게 발효와 숙성을 거쳐 풍미가 깊어지며 그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콩과 보리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고 가장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보리막장이라는 명칭도 일명 붙었습니다. 재료로서는 메주, 보리쌀, 고춧가루, 천일염, 물 등이 있습니다. 과정은 보리쌀을 보리밥 또는 죽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가루로 만든 메주와 고춧가루, 천일염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발효 기간이 길수록 맛이 더욱 깊고 색이 짙어집니다. 보리밥과 보리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보리밥을 위주로 막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또한 막장은 항아리에서 저희 업소에서는 5년 이상 숙성시킨 장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막장의 요리 활용 방법으로는 찌개라든가 요리, 수육, 쌈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수육을 삶을 때 넣으며 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소나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면
쌈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리막장의 특징과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의 단맛과 고소함이 강하게 느끼며 걸쭉한 질감을 가집니다. 깊은 발효 풍미와 적당히 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보리막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및 전분 분해, 갈변 반응 등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감칠맛, 단맛, 짠맛이 균형을 이루며 풍미가 형성됩니다. 다음은 찹쌀고추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찹쌀고추장은 찹쌀과 고춧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발효된 장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발효시켜 깊은 맛과 풍미를 가진 고추장입니다. 한국에서 고추장은 매우 중요한 발효장 중 하나입니다. 지역에 따라 고추장은 찹쌀, 밀, 보리 등 다양하게 재료를 사용하여 장을 담급니다. 찹쌀고추장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주와 찹쌀, 고춧가루, 천일염, 쌀 조청, 물 등을 사용하여 저희 업소에서는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찹쌀은 죽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가루로 만든 메주와 고춧가루, 천일염, 쌀 조청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발효 기간이 길수록 맛이 더욱 깊고 색이 짙어집니다. 고추장은 항아리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킨 장만 저희 매장에서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의 요리 활용으로서는 떡볶이, 제육볶음, 오삼불고기 등 볶음 요리에 조림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고 비빔밥, 비빔면 등의 양념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찹쌀고추장의 특징과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가 이루며 고추의 매운맛과 찹쌀의 달콤함이 균형을 이루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납니다. 발효 풍미로서는 발효가 잘 되며 풍미가 깊어지고 발효에 의해 더 풍부한 맛이 형성됩니다. 매운맛의 화학적 변화는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이 발효 과정에서 고추장의 맛이 부드럽고 깊은 매운맛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된장은 콩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든 발효된 장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장입니다. 된장은 메주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켜 장을 담근 뒤 간장을 떠내고 남은 메주로 만든 장입니다. 된장의 제조 과정은 메주와 천일염, 맑은 물과 세 가지만 혼합을 합니다. 발효 과정으로서는 간장을 뺀 메주를 잘 버무려 장을 담굽니다. 발효 기간이 길수록 맛이 더욱 깊고 색이 짙어집니다. 된장은 항아리에서 3년 이상 숙성시켜서 저희 매장에서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의 요리 활용으로서는 찌개 요리, 된장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고 나물 요리, 제철 나물을 무칠 때 함께 넣어 버무리면 좋은 음식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된장의 특징과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한 맛, 된장은 콩과 발효균에 의해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내며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짠맛과 감칠맛은 소금이 들어가 짭짤하면서도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감칠맛 성분이 형성됩니다. 화학적 변화로서는 된장은 단백질 분해, 전분 분해, 갈변 반응, 유기산 생성 등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풍미와 맛이 더욱 증가합니다. 막장과 된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색으로도 막장과 된장은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된장은 간장물과 저는 된장을 담그면서 간장 추출한 그 된장만 사실 담그다 보니까 조금 떫은 맛이 있어서 저희들은 마른 메주가루를 조금 더 섞어서 간장과 혼합해 갖고
만들어서 된장 색깔이 조금은 덜 이쁘지만 조금 더 감칠맛이 나는 게 저희 업소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장과 된장의 차이점은 첫 번째, 메주의 차이입니다. 간장을 빼지 않은 메주로 담근 장은 막장이며 간장을 뺀 메주로 담근 장은 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의 차이입니다. 된장과는 다르게 막장은 고춧가루와 보리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장의 깊은 맛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가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통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적인 식습관에 맞게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이 제품은 특히 젊은 세대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가루장의 이름에 장꼬집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지었는데 이 꼬집은 가루를 옮기는 단어로 쓸 때 꼬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장을 건조시켜 가루 형태로 만든 제품입니다. 가루장 종류로서는 가루막장, 가루고추장, 가루된장, 그리고 10년 이상 된 막장을 활용하여 장꼬집 차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루장은 어떠한 화학 제품도 첨가하지 않아 찬물에 희석하면 기존의 전통장으로 돌아옵니다. 가루장 장꼬집의 장점은 손쉽게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루장 장꼬집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숙성된 막장을 가지고 만든 막장차입니다. 10년 숙성 막장의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도가 낮아지고 맛이 더욱 부드러워지며 발효가 오래 진행돼서 짠맛은 원료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칠맛으로 조화됩니다. 10년 숙성된 막장은 긴 발효 과정에서 많은 효능을 지닌 발효식품으로 변합니다. 숙성된 막장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071 이거 해볼까? 발효식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발효균이 활성화됩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장의 소화 및 흡수 기능을 돕습니다. 전통장에 포함된 발효는 체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흡수율 향상 및 전통장에는 발효를 통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발효 과정에서 콩과 곡류의 단백질 분해가 이루어지며 발효 중 생성되는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장은 발효를 통해 소화가 잘 되는 성분들이 많이 체내에서 열량 소모를 촉진시키며 대사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통 문화와 건강한 식문화 유지 및 전통장은 단순히 맛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장의 보존은 한국 고유의 식문화와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통장의 맛과 향, 발효 기법은 그 자체로 건강한 식생활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저희들 전통장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김치와 더불어서 저희들 장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됐다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첨가물과 합성 조미료가 많은 식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통장은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합성 화학물질이 거의 없고 자연적인 맛과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전통장의 보존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통장은 지역 농산물과 재료를 활용하므로 지역 경제와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또한 상당한 청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류 생산은 전통 장인들의 기술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연 발효로 만들어져 건강에 이롭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치를 전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형식으로 풀어주셔가지고 전에 저희가 생산지 탐방 갔을 때는 또 막 그 자연스럽게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에 대해서 잘 정리된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저희 그 장사님들 중에서 우리 장 교육을 나가서 정말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직접 장을 만들어 먹자 이런 취지로 그 이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우리 장이 중요하고 만들어 먹는 것들이 건강에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이제 생사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장 만들기 수업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질문 있는 분은 음소거를 풀고 네,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량 매주에서 화학적 방식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라고 질문 들어왔는데요, 생산자님.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종균을 가지고 넣기 때문에 매주에 이렇게 보면은 과학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자연 발효균들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매주 전체의 색깔이 이렇게 짙은 색깔로 나타나는데 종균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가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각 테두리가 일정하게 나와요. 예, 그거는 자연 발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매주 중에 이렇게 흰 테두리가 있는 예, 거를 그 보면은 사각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주 가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돌아가요. 예. 네. 생산자님 저번에 그 매주 좋은 매주 고르는 법 이런 것도 예. 전에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저희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는 콩은 한 마리 8kg예요. 8kg인데 매주가 잘 마르고 매주가 잘 뜨게 되면 6kg 조금 안 나옵니다. 5.85에서 5.9kg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갔을 때 그냥 통매주를 보게 되면 속이 잘 떴는지 안 떴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매주가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들으면 매주 속이 잘 떴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갖고 저희 매장에서는 매주를 반을 갈라갖고 속을 보여드리고 매주를 사갖고 갈 수 있게끔 해요. 그런데 매주가 잘 떴다는 거는 뭐냐면 속 쪽에 보면 짙은 갈색이 나면서 이렇게 구멍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마른 그 성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매주가 잘 떴는지 안 떴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간장을 빼보면 30일 정도만 매주를 담궜을 때 간장 색깔이 굉장히 짙은 색깔을 띠면서 나옵니다. 매주가 잘 뜨지 않았을 때는 색이 조금 더 엷은 색깔로 나오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해봐 주세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인천 네, 네트워크 생산, 네네네 네. 대표님. 네, 생산자님, 저기 매주에 곰팡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 곰팡이별로 맛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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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 몇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곰팡이 균들은 대다수가 이제 뭐 흰색 곰팡이, 그 다음에 푸른색 곰팡이, 그 다음에 검정색 곰팡이,
요런 어떤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매주를 잘 띄워보면 검은색 곰팡이가 피는 거는 썩 좋은 곰팡이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흰색 곰팡이와 푸른색 곰팡이들은 저희들이 장을 담갔을 때 사실상 그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곰팡이들이 많이 안 피는 메주가 좋은 메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환경에 의해서 결론은 메주는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분 양이 얼마나 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현상으로 벌어지는데, 검은색 곰팡이는 대다수가 보면 많이 씻어내서 좀 장을 담굽니다. 장이 나중에 담갔을 때 맛에서 보면 약간 꿉꿉한 그런 맛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높아요. 그런데 흰색 곰팡이와 푸른색 곰팡이는 담궈보면 큰 맛에는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해결이 됐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노란색 곰팡이하고 예. 빨간색 곰팡이도 부분 부분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괜찮나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색깔이 띠는 곰팡이 균들은 씻어내고 매주를 담그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질문 있어요. 질문해도 되나요? 예, 하십시오. 아, 제가 어릴 때 저희 네네. 부모님은 이제 장을 담가서 드셨는데 네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왜 매수를 이렇게 띄우다 보면 매수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진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온도 습도가 안 맞았을 때 나타납니다. 매주를 말리는 과정에서 네.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온도 습도가 안 맞으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 건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방 안에서 온도하고 습도가 안 맞으면 콩과 매주와 매주 사이에서 연결되는 그런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가장 지금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야, 네, 네. 온도와 습도 때문이군요. 네네네네네. 예. 아,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네네. 궁금했어요. 예, 예, 예. 예. 그거는 혹시 이제 장을 담그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씻어내고 장을 담궈야 돼요. 네, 어머님이 어. 이제 그걸 씻어내고 장을 담그는데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떤 해는 그런 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예. 어떤 해는 또 유난히 이렇게 막 어릴 때 네. 보면 이렇게 방에서 막 그게 머리카락이 생기길래 네. 이상하다, 신기하다 막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그 네. 과연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고 이제 장을 담가 먹기는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근데 그게 온도, 습도하고 공기순환이 안 될 때 반드시 그게 나타나요. 아, 예. 예.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매수를 이렇게 다 띄워서 오니까 장만 이렇게 네. 담그면 되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가정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매수를 띄우지 않으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없었는데 어릴 때 이제 기억에 그게 가장 궁금했었던 네. 질문 중에 네. 예. 하나였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저 질문해도 다른 되나요? 예, 네네. 질문하십시오. 왜 집에서 장을 담그다 보면 네네. 항아리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장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다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장차를 만드는 장이 10년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5년 정도 장독에다가 넣어놨을 때 장이 위에 딱딱해지고 마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보통 한 4년, 5년 정도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위에가 딱딱해지면서 장독 가루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해오리가 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독하고 장하고 사이가 이렇게 뜨면서 장이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보통 1년에 이제 매주를 제가 50가마니를 하는데 그 50가마니를 할 때 콩물이 한 가마니를 했을 때 보통 한 2바가지, 3바가지 정도의 콩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콩물이 하루만 놔둬도 묵처럼 변해요. 일반 이렇게 왜 우리가 저기 무기 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흔들어 보면 찰랑찰랑 하듯이 이제 그런 그거를 콩물을 저기 메주를 만들 때 푸고 나면 그 콩물을 가지고 소금간을 연하게 해요. 그 소금간을 연하게 해서 저희들 장독에다가 그걸 버놓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년이 지난 장독에는 그렇게 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장독이 이제 딱 뜨거워질 때 그 콩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게끔 하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장이 딱딱해지는 부분들은 내가 그만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주를 많이 하니까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은 콩을 물을 조금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으셔갖고 콩물과 콩하고 같이 으개 갖고 소금간을 하는데 소금간은 항상 10분의 1을 하시면 돼요. 장은 10분의 1로 소금간을 하시고 간장은 5분의 1로 항상 잡으시면 돼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콩을 가지고 삶아 갖고 물하고 다 했는데 10kg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금간을 1kg 정도만 하시고 단 소금간은 소금은 3년 간수를 될 수 있으면 뺀 소금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을 간수를 빼야지만 장에서 쓴맛이 조금 덜 나요. 예, 그래서 간수를 뺀 그 소금으로 해서 윗부분을 딱딱해진 부분을 가지고 좀 거두셔 갖고 같이 이렇게 지대 갖고 장을 눌러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조금 그거한 방법은 조선간장을 이용을 해갖고 위에 장 쪽을 가지고 조금 그걸 해서 윗장이 특히 많이 마르는 부분이 윗부분이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가지고 걷어갖고 간장 쪽에다가 요거를 담궈 놓게 되면 거기 자연스럽게 조금 며칠 놔두게 되면 좀 풀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장 위에다가 다시 덮어 놓게 되면 수분이 밑쪽으로 내려가면서 장 밑쪽은 위쪽처럼 그렇게 많이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많이 딱딱한 장들이 3분의 1 정도까지 이제 그 영양이 있으니까 위쪽을 좀 한 5cm 정도나 10cm 정도 거두셔 갖고 그렇게 간장 물에다가 담궈 놓으셨다가 그거 조금 더 질게 만드셔 갖고 눌러 놓으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막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고추장은 또 어떻게 해요? 고추장도 오래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콩물을 이용하는데 지금 콩물을 지금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저기 할머니들이 그 집 며느리가 부지런한지 안 부지런한지는 그 집 장독대 가보면 안다는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딱딱하게 될 정도까지 놔두는 거는 사실 조금 미련한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 이제 어머님들이 대다수 이제 장을 담궈 놓으시고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그렇게 이제 아주 딱딱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근데 대다수 지금 장을 담그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담그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담그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한데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담궈 놨던 장들이 그렇게 딱딱한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인데 오셔갖고 뭐 소주를 붓는다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화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감미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권장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늙는 방법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고추장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고추장은 애당초 고추장을 담그는 방법 그대로 해갖고 조금 더 질게 담그셔갖고 그 위에다가 덮어 놓으시면 고추장이 조금 진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고추장이든 막장이든 아니 예, 고추장이든 장이든 어쨌든 간 그 위에다가 그 콩물을 버놓는다는 그 위에다 그냥 버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젓진 저는 않고요. 그렇게 해요. 예? 젓지는 않고 저어 놓진 않고. 위에가 딱딱하니까 저을 수가 없겠죠. 네, 그쵸?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 저기 여름에 이제 촉촉하게 스며들어가요. 아, 예, 이 단지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단지가 보통 한여름에 저희들이 열 체크를 해보면은 65도까지 이 단지 표면에 온도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 선장님, 저 또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네.
된장이 묵을수록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거는 어떤 기준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옛날 속담에는 장이 오래되면 약이라는 그런 속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가 이제 가장 맛있는 장이라는 표현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5년 밑쪽의 장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5년 이상이 된 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차로 지금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쪽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장 맛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리 먹으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는 메주가루를 좀 적게 넣으시면 되고, 조금 내가 한 2, 3년을 묵혀놨다가 고추장을 먹겠다고 하면 메주가루를 조금 많이 넣으시면 좋고,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고춧가루하고 메주가루하고 배합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 10kg에 메주가루 3kg 정도를 저는 이제 지금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 안쪽에 고추장을 드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10kg에 메주가루 1kg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담그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매실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담그는데, 매실고추장은 담궈 놓으면 매실고추장 담글 때는 될 수 있으면 메주가루를 좀 적게 넣으시고, 왜냐하면 매실이 들어가면서 제가 담궈 보니까 조금 발효가 좀 늦는 부분들, 발효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실고추장을 혹시 담그시는 분들이 계시면 메주가루를 조금 적게 넣고 담그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개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생산자님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어장 같은 것도 공부를 해보셨나요? 예, 어장이 원래 이제 유명한 나라가 베트남이 어장이 유명합니다. 그 이제 어장이 베트남이 왜 유명하게 되냐면, 그 베트남 쪽은 해안가를 가보면 바다 수심이 조금 낮아요. 이 이제 전통 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그 나라만의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 생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의 그 어장이 유명한데, 베트남은 해안가가 저기 바다 수면이 낮다 보니까 고기들이 큰 고기보다는 작은 고기들이 좀 많이 잡힙니다. 그 작은 고기를 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그 친구들은 이제 광목천을 저희들이 이제 그 간장을 거르듯이 이렇게 걸러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베트남 쪽에는 가보면은 단지가 저희들 단지보다 3분의 1 정도 위에 부분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 갖고 그 걸은 어장을 한 6개월 정도 자연햇빛에 수분을 날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장류가 어장이라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5개의 장류를 만들어 주신 그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스를 5가지 이상을 만들어낸 나라는 아마도 저희들 나라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러면 어장하고 액젓하고는 같은 건가요? 같은 유사한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 새우젓이라는 거, 예, 네, 새우젓이라는 게 그 어장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된장 같은 경우는 네네, 담그는 것까지는 하는데 네네, 그 된장을 이제 숙성시키는 과정에 뭐 위에다가 소금을 까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그 위에 마르지 않게 하거나 또는 그 균이나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생산자님은 네네네네. 어떻게 그 윗부분을 관리하시는지 아, 궁금합니다. 네네네. 장은 담그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소금간이에요. 소금간을 가지고 가장 잘 맞추셔야지만 이상적인 맛이 날 수 있는 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장은 소금을 물 전체 양의 5분의 1을 잡으시면 간장은 거의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단지가 2말짜리 단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0리터에서 50리터 정도 사이의 단지들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5분의 1의 소금을 넣게 되면 50리터의 물을 넣었을 때 소금이 10kg가 들어가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 10kg를 대다수가 보면 이렇게 큰 다라나 이런 데다가 소금을 풀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금을 풀지 마시고 먼저 맑은 물에다가 메주를 3일을 불구세요. 3일을 가지고 담궈 놓으시게 되면 이 잘 튼 메주들이 물을 쫙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이고 나면 거기에다가 광목천에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량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50리터의 물에다가 10kg 소금을 광목천에다가 소금을 10kg를 넣고 거기에 담궈 놓으시게 되면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소금이 많이 녹아요. 그러면 어느 적당량, 보통 보면은 주먹만큼 정도의 소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흔들으셔 갖고 마지막까지 소금을 잘 녹이시면 거의 소금간이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잘 맞춘 그 장을 가지고 반죽 정도가 얼마만큼 잘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죽은 우리가 장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들었을 때 흐르를 정도의 반죽이 되게 되면 위에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장에 꽃이 많이 피는 이유는 묽어서 장이 거의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을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흐르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반죽 정도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죽을 맞추셔 갖고 장을 넣고 나면 보통 장을 예전에 정월장을 담궜어요. 어르신들이 저희 선조들이 정월장을 담근 이유가 뭐냐면 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양력 2월부터 시작해 갖고 3월 달까지는 파리나 모든 곤충들이 씨를 쓸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연의 빛을 이용을 해 갖고 잘 말리시면 위에 장이 약 한 1cm 정도만 잘 말리게 되면 꾸덕꾸덕해질 정도만 되면 한지를 덮으셔 갖고 장을 관리를 하시게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소금을 바로 비닐을 깔고 넣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장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갖고 장 맛이 자연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깊은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지를 위에 장독 위에다가 불을 이렇게 쑤셔갖고 장단지 가루로 이렇게 하셔갖고 한지를 붙여놓으면 날씨 좋을 때마다 조금 열어놔서 말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가장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 위에 웃소금을 치잖아요. 그 웃소금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장의 수분이나 장의 위에 꽃이 덜 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옛날 선조들은 장에 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윗소금을 치게 되면 장이 조금 싱거울 때는 윗소금이 빨리 녹습니다. 그럴 때는 윗소금을 조금 더 쳐놓어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다 해서 장이 절대 짜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이 딱 맞으면 더 이상 웃소금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웃소금이 안 녹을 정도의 양으로 해갖고 코팅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지를 덮기 전에는 마른 메주가루를 조금 장을 담그기 전에 놔두셨다가 마른 메주가루를 가지고 위에 한번 덮어주시면 위에 꽃이 피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장을 봄에 봄햇살에 잘 말리셔야지만 위에 장독의 관리를 하는데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또 질문 좀 할게요. 네네네. 우리 된장 만들 때 장가르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장가르기를 하고 간장은 얼만큼을 졸여야 그 곰팡이 같은 게 안 필까요? 곰팡이가 많이 피는 이유는 첫 번째가 소금간이 안 맞았을 때 간장에 곰팡이균이 피어요. 두 번째 수분량이 많았을 때 곰팡이균이 핍니다. 간장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가마솥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끓이는데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흔한 말로 간장이 뒤집어질 정도, 그러니까 포글포글 올라와 갖고 뒤집어질 정도로 저희들은 끓여요. 그러면 보통 수분 양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수분량이 날아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마솥에서 저희들이 눈국무로 계산을 했을 때 손가락 보통 한 메디 반 정도가 줄어야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장을 가지고 그걸 하실 때 간장은 메주를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걸러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저희들이 간장을 가지고 보통 먹으면은 광목천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거르고 바로 간장을 놔두는데 그렇게 되면 가는 메주가루들이 거기 속혀서 들어가요. 그러면 간장에서 약간 굽굽한 그 된장의 그 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은 한번 광목천으로 걸러서 놔두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게 되면 밑에 메주가루가 아주 미세한 게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 간장물만 걷어내시고 또 하루나 이틀 정도를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면 또 미세한 가루가 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들만, 그거는 호수를 이용을 해갖고 위에 부분과 밑에 낮은 부분을 가지고 넣게 되면 물의 낙차에 의해서 위에 부분만 걸러낼 수가 있어요. 흔들어서 우리가 따르거나 이랬을 때는 흔들림에 의해서 그 메주가루들이 거기 혼합돼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간장의 맑은 맛이 덜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그렇게 좀 거르시면 아마 맛있는 간장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장에 꽃이 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2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지가 간장이 3분의 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단지의 그늘에 의해 갖고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꽃들이 피는 경우들이 또 간혹 생겨요. 예,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작은 단지로 옮기셔 갖고 위쪽에 햇빛을 많이 비출 수 있게끔 가주면 아마 간장에 꽃 피는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답이 혹시 되셨나요? 예. 네네네. 혹시 저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네네. 집간장을 끓일 때 뭐 오징어나 네. 아니면은 뭐 황태포나 이런 걸 같이 넣어 가지고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네. 푹 달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맛을 조금 더 이렇게 맛있게 한다고 이렇게 끓여 가지고 저한테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끓여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효를 시키기 전까지 단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장 3년을 제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에는 저는 사실상 그런 것들 넣는 거를 조금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장기간 보관을 할 때는 뭔가 탈이 날 수 있는 소지들이 돼요. 배나 양파나 이런 것들, 뭐 사과나 이런 것들 넣어갖고 그런 걸 이제 끓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발효가 끝난 간장 정도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작은 양을 가지고 뭐 작은 냄비나 이런 데 그런 거를 넣어갖고 맛간장 형태로 해갖고 드시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인데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정성과 어떤 혼을 담아서 사실 담근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발효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런 적당한 양만큼의 간장을 덜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뭐 맛간장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 먹는 거는 권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간혹 보면은 꽃들이 피는 경향이 있거나 뭔가 간장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엄마,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장수업을 아까 종종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장수업을 할 때 보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생산자님 같은 경우나 뭐 이제
항아리에서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장을 담가서 보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네. 햇볕이나 바람 잘 쐬는 곳에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보관을 하면 뭐 네네. 이렇게 뭐 곰팡이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하는 분들은 이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네네네네. 1인당 뭐 플라스틱 용기나 뭐 이런 용기에 300g, 뭐 네네네. 많아야 500g에서 한 1kg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네네네. 이분들이 이제 보관을 하시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이제 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햇볕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이렇게 좀 그런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럴 때 어떻게 보관을 하라고 알려드려야 될지 네네네. 그게 좀 이제 좀 궁금해서 예, 질문을 네네네. 드렸습니다. 예예예. 사실 제가 그 초창기 때 저인데 그 장과 관련된 그 체험학습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진행을 하는 분들인데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죄송하지만 사실 장은 저희들이 이제 발효를 시키는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장을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을 발효시키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짓고 나면 가장 좋은 위치에 장단지 위치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 일조량이 좋은 곳에다가 장단지 위치를 선정을 했어요. 그게 왜 선정을 했냐면 우리 선조들은 우리 집에서 먹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데 가장 원천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람과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잘 좋은 자리에 장독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통 장은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발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저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갖고 사실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되든 그 방법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도 그 강원도 농협 분야의 이제 도 지부 이제 회장님들이 저희인데 고추장 체험을 이제 오셔갖고 한 2톤 정도를 이제 그분들은 각 시군으로 해갖고 이제 가지고 가셔갖고 그걸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했습니다. 장을 저희들 재료로 그대로 담그시고 제가 3년 이상 발효시킨 고추장을 드릴 테니까 그 장을 떠갖고 가십시오. 예. 그 방법 외에 지금 장 담근 거를 가지고 용기에다가 담아 갖고 가면 매주 냄새가 절대로 발효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저 생각에는 혹시라도 장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양들은 장을 3년 정도 발효를 시킨 장을 가지고 가셔갖고 거기에서 재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합을 해서 교육은 하시되 그 장은 다시 장독에다가 넣으셔갖고 관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고 장 관리된 그 장을 가지고 나눠 가서 집에 가지고 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옛날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발효가 될 것 같으면 온기 속에다가 아마 발효를 안 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즉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장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장 수업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 용기에 이제 소분해서 네. 이렇게 나눠 드리고 보통 한 2주 정도 실온에서 보관 후에 네. 냉장 보관을 하셔라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곰팡이가 없이 잘 그래도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잘 발효가 됐는지 좀 맛있게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곰팡이가 피신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곰팡이 관리를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지. 사실 온기 속에다가 담아두게 되면 온기가 숨을 쉬기 때문에 네네. 위쪽에다가 나무 주걱을 이용을 해갖고 햇빛을 비추면서 쫙 펴주면
3일에서 5일 정도만 자연 햇빛에 잘 말리면 곰팡이균은 다 없어져요. 장은 유일하게 곰팡이균이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나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곰팡이가 펴보면 엷은 흰색 곰팡이들이나 이런 것들 폈을 때는 나무주걱으로 다 그게 되는데 곰팡이균이 두꺼워진 종이처럼 되게 되면 그거는 걷어내야 돼요. 그거는 저희들 자연 햇빛에 아무리 잘 말려도 그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 갖고는 장은 발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용기에다 넣어서 그걸 하는데 그 용기에 넣었을 때도 위에 꽃이 피는 부분들은 장을 비비실 때 보면 조금 더 지를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은 재료를 넣어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약간 질었을 때 꽃들이 더 많이 피는 경향이 있고 장을 조금 되게 했을 때는 꽃이 덜 피고 요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근데 그거는 자연의 빛에 사실상 해도 용기 자체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잘 안 마를 겁니다. 근데 단지나 이런 거에서는 날씨가 좋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봄햇살에 장독 한지를 다 뜯어갖고 저희들이 나무주걱으로 쫙 그걸 했을 때 보면은 딱 없어져요. 예, 근데 아마도 그 용기의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아,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저희 예. 이제 물론 푸른 곰팡이가 피면 장에 네네. 이제 폐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네네네. 예, 그런데 하얀 곰팡이 같은 경우는 걷어내고 다시 숙성을 시키면 괜찮을지, 아니면 간혹 흰 곰팡이는 제가 몸에 나쁘지 않은 곰팡이기 때문에 섞어서 네네. 다시 발효를 하라고 이렇게 예, 좀 예. 안내해 주시는 글을 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도 되는 건지 좀 저기 궁금하더라고요. 흰색 곰팡이는 우리 지금까지 장독 위에서 흰색 곰팡이는 많이들 먹고 생활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청국장을 띄워보면 흰색 곰팡이들이 위에 끼어요. 그 일본 친구들은 그 흰색 곰팡이를 나토균이라고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균의 명칭을 붙여서 그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곰팡이 균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걸 희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곰팡이가 위에 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색 곰팡이 정도는 나무 주걱 가지고 위에를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문지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장을 이렇게 펴주면 곰팡이균을 펴주게 되면 햇빛에 의해서도 거의 없어집니다. 네, 그 대신 이제 그거는 한 몇 번을 이렇게 그 햇빛을 계속 좀 비춰야 돼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플라스틱 용기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숨을 쉬어주는 어떤 역할이면 그게 좀 더 잘 마르는데 지금 플라스틱 용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또 그게 플라스틱 용기는 위쪽에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장을 담고 나면은 위에 공백이 조금 여유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폈을 때 잘 좀 마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용기나 이런 데다가 쏟아 넣으시고 좀 위쪽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장을 말라갖고 다시 좀 넣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산자님, 이제 저희가 네.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네네.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숨을 안 쉬어서 문제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그 플라스틱 용기 위에 합체를 덮고 그 뚜껑을 열어두면 그래도 그건 숨 쉴까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숨이 발효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계속 뚜껑을 열어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든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선조들이 옹기를 활용을 해갖고 장을 담궜던 부분 중에 하나도 뭐냐면 밑에 지열 쪽에, 땅 쪽에다가도 지열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보판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 시즌이나 이럴 때 보면 장이 거기에서 거의 믹서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올라왔다가 거기에서 다시 머무르면서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시원한 공기들이 산바람이 내려올 때 유예시키면서 숙성 발효가 이루어지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는 그런 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장을 이제 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거절을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통 장을 한다는 놈이 거기에다가 그걸 하면서 가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작은 옹기에다가 이제 사실 관리를 좀 잘하면은 가장 효율적인데 아파트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해보게 되면 잘못 베란다 쪽에 놔두게 되면 또 장이 빨리 마릅니다. 단지가 작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큰 옹기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옹기가 두꺼우면서 수분량이 많이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 이제 장을 담그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하는데 아마 관리적인 문제에서는 아마 상당히 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아이간 동감은 하는데 뭐라고 사실 제가 딱 집어서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기 자체부터 아마 제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답이 좀 애매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그 학기 위에 핀 푸른색 곰팡이는 내용물을 전부 버려야겠죠?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저기 그 곰팡이 균들은 나쁜 곰팡이 균들은 이제 보통 장 쪽으로 보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는 최대한 이제 내가 걷어내면서 햇빛에 의해서 장을 위에를 자꾸 말려서 이렇게 우리 문질러 준다 그랬죠. 나무 주걱 가지고 문질러 주게 되면 곰팡이균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장을 담근 걸 가지고 와갖고 가게 되면 위에 곰팡이 핀 걸 가지고 덜어내도 계속 그 밑으로 들어가면서 곰팡이균들이 계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균들은 자연 햇빛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위에 부분을 말리게 되면 곰팡이균들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가지고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른색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분량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나무 주걱 가지고 자연 햇빛에 많이 말려보세요. 아마 상당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장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물을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흰색 곰팡이는 이렇게 펴서 걷어내지 않고 말려서 하면 재생이 되고 곰팡이는 그 부분만 이렇게 덜어내고 말리면 되고 맞습니까? 네네네네. 네네네네. 예. 그리고 그리고 푸른색 곰팡이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 위 부분을 가지고 자연 햇빛에 많이 말리면서 이렇게 나무 주걱 가지고 이렇게 좀 펴주면 아마 상당한 부분이 아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아까 플라스틱병은 숨 못 쉰다고 했는데 혹시 유리병은 숨을 쉴까요, 생산자님? 유리병이 숨을 쉬겠나요? 저 생각에는 안 쉰다고 보는데요. 예. 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그 장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숨을 쉰다는 어떤 부분들이 자연 유약을 바른 장독만이 숨을 쉬어요. 그 유약을 바른 장독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빛광이 나는 부분들의 항아리는 화학 유학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연 유학들은 색깔이 약간 투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장독을 사실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익하셔갖고 좀 사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강릉 네트워크의 강세정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네, 너무 네.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장 수업을 하고 나서 네네. 이거를 집에 가서 어떤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데 담아줬다가 네네네. 집에 가서 뭐 집에 자그마한 장항아리나 이렇게 옮겨 놓으라고 하면 네네네. 없는 확률이 더 크겠지만 이게 네네네.
옮겨 놓으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조금은 사실 도움이 되겠지만, 예. 지금 이제 장 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골 쪽이나 이런 어떤 공간에서 장을 한 2, 3년 정도 발효시켰던 장들을 장 담근 그 장을 다시 가져와서 그 장독에다가 넣으시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장을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면 아마 저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수업을 하는 그 장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작은 단지에다 넣어갖고 지금 가서 그걸 해도 매일 그분들이 장독을 봄에 사실 열어갖고 관리를 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놔줘야 되는데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거의 닫아놓고 가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장이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그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라고 해도 사실 큰, 저거 봤을 때는 관리적인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장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는 조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측에서 좀 3년 정도 그분들인데 어떤 일정한 그 좀 시간이나 아니면 그 강의의 보장을 좀 해주시면서 그곳에서 3년 전에 담궜던 장을 가지고 가셔갖고 그분들이 그거는 냉장 보관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담글고 바로 그 장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발효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좀, 그런 어떤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걸 좀 진행을 하시는 상위 진행을 하는 그곳에서 좀 그분들을 3년 정도 해주시면서 그 장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 지인들 중에 조금 시골집이나 이런 데 있는 곳에서 장을 그렇게 뭐 한 두세 단지 정도 담그셔갖고 그걸 가지고 가셔갖고 수업을 하시고 그거는 통에다 넣어갖고 오셔갖고 내가 내 독에다가 좀 그만큼 더른 부분을 넣어 주시고, 예, 잘 발효가 된 장을 가지고 그분들인데 드리는 게 저 개인 생각으로는 현명하지 않겠나 봐요. 이게 장을 뭐 예를 들면은 뭐 배합류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메주가루 뭐 10kg에 뭐 보리쌀 뭐 얼마 죽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금 얼마 넣고 뭐 이렇게 배합류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가서 수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이 장의 그 어떤 발효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강의를 좀 부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저 자신이 먹는 장을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어떤 좀 장난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장을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발효를 잘 시키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 갖고는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수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발효를 시켜서 될 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 뭐 네트워크 우리 생활 거기 좀 음식 그거 하시는 그 협회에서 좀 그런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좀 해주시면 아마 그런 수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3년이 발효가 다 끝나고 나면 뭐 유리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넣어놔도 충분히 뭐 큰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개선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메주를 가지고 담궈서 바로 그렇게 유리 항아리나 플라스틱 용기에다 넣어갖고 아마 발효를 시키는 거는 저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항아리가 지금 굉장히 비싼 그건데 플라스틱 다라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담궈서 지금 뭐 발효시키는 거가 결론은 같은 말인데 장이 절대로 저는 발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예. 저희가 그 막장이라는 게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바로 만들어서 그 바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막장이라고 네.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안내도 저희가 한 막장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후부터 이제 뭐 드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아까 네네. 막장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그 네네. 숙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렇게 좀 제가 알던 것과 좀 차이가 있게 발효 기간이 긴데 특별히 네네네. 그 막장을 좀 더 오래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그 막장이 막 담그는 장이라 이래서 막장이 아니고 원래 원유래는 맛장입니다. 맛장. 맛있는 장이라 이래 갖고 맛장이에요. 근데 강릉의 억양이 맛이 막으로 나는 바람에 막장으로 둔갑이 된 겁니다. 그 막장은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장 중에 가장 담그기 어려운 장이 막장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메주를 일반 메주들 가지고 저희들이 된장을 담글 때는 소금과 물과 혼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된장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에 절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콩이 불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효 과정이 조금 빨리 돼요. 그런데 막장은 가루를 만들어 갖고 보리죽하고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장은 저희들이 말릴 때도 막장은 엄지손가락 손톱 한 마디 정도 되게끔 작게 부숴서 계속 말려야 돼요. 그래서 잘 말린 막장 가루를 가지고 보리죽하고 혼합을 해야지 군내들이 들납니다. 그게 약간 덜 마른 메주를 가지고 보리죽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 장에서 약간 군내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게 나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막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7, 8년까지 발효된 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거는 취향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제가 상당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된장찌개를 막장을 3년, 4년, 5년 된 장을 가지고 끓여서 했을 때 가장 맛있다라고 했던 장이 5년 정도 막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5년 발효시킨 막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4년, 5년에서는 맛 차이들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3년과 5년의 차이에서는 차이가 조금 나요. 약간 구수한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5년 됐을 때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들은 이제 한 5년 정도로 이제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 이제 조금 뭐 급하게 못 살던 시절에 저희들은 뭐 보통 1년이 지나서도 먹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정답은 뭐 없다라고 보고, 예, 저희들은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된 막장들을 이제 출하를 하는데 3년 된 막장들 찾는 분들도 계세요. 예, 뭐 꼭 5년 된 막장만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3년 된 막장을 찾는 분들은 또 3년 된 막장을 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은 이제 한 5년 된 거를 제가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장이 이제 1년, 2년, 3년부터 시작해서 17년, 18년 된 장까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이제 드리기는 하는데 저 개인 생각은 이제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혹시 그 보리밥죽을 이렇게 쓰실 때 네네. 어떤 그 선생님만의 노하우나 방법이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보리죽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리밥하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리밥을 하게 되면 장이 약간 무거운 느낌을 좀 받아요.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을 때 보리죽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감칠맛이 조금 더 더하고 저희들은 보리죽을 쓸 때 질금가루를 같이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보리밥을 하시는 분들은 보리밥을 해서 질금가루를 이렇게 아랫목이나 이런 데다가 그걸 하면서 질금가루를 위에다가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혼합을 해서
이렇게 하얀색 천을 덮어갖고 좀 뭐 뜸들이는 어떤 원리로 해갖고 좀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밥이나 보리죽이나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리죽을 하면서 보리죽을 할 때 질금가루를 같이 넣고 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질문. 예. 저희 고춧가루 고추장 만들 때 네네. 찹쌀 죽을 안 넣고 만들거든요, 저희는. 예, 그 예, 예.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 잘못 빼먹고 있는 건지. 음. 지금 그러면 찹쌀 대신으로 뭘 넣나요? 혼합을? 저희가 고춧가루, 메주가루, 그다음에 쌀조청? 쌀조청 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도. 쌀이라는 얘기는 뭔 쌀조청. 네네네. 네. 그 세 가지만 넣나요? 네, 소금까지. 네. 소금, 소금까지. 그거는 장을 담그고 난 다음에 보통 3일에서 5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고추장이 아마 될 거예요. 예. 근데 메주가루를 보통 얼마 정도 지금 넣죠? 넣으실 때? 어, 자, 강세정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얼마 넣죠? 고춧가루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고춧가루가 한 300g에 메주가루 한 100g 정도 넣나요? 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체험하실 때. 예, 보통 보면 학교에서 보통 그 정도 양들을 넣으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 정도 양들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크게 메주 냄새나 이런 것들이 덜 나요. 근데 이제 찹쌀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추장을 그거라고 이럴 때 보면은 대다수가 이제 찹쌀 고추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보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 하는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장을 식구는 많은데 장은 이제 좀 양을 많이 담궈서 먹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막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리를 죽을 쏘갖고 양을 조금 늘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장도 찹쌀을 넣어서 조금 양을 좀 늘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더 어우러졌을 때 또 감칠맛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그 부분에서는 장을 먹어보면 장이 맨장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고장이. 그런데 찹쌀 고추장으로 해갖고 찹쌀을 넣어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왜 고추장 가지고 찌개를 만들 때 그럴 때 장이 조금 더 좀 감칠맛이 나고 구수한 맛이 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 차이점들이 조금 있는 거지 그걸 빼먹는다고 해갖고 뭐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이제 장은 집집마다 장 맛이 다 달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넣고 덜 넣고의 차이도 있고 어떤 재료가 빠지고 더 넣고의 차이점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을 담글 때 가장 기본적인 재료만 딱 넣어서 사실상 담굽니다. 예. 근데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그 부분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또 뭐 어떤 나만의 어떤 고추장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고추장용 고춧가루로 해서 500g일 때 메주가루가 250g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예예예. 예,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한 250g 요 정도 네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장 담그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물을 끓여서 식혀가지고 장을 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 방법은 괜찮은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은 사실 맑은 지하수를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음.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상수도 물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저기 마트에서 파는 뭐 그런 물들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좀 살아있는 물을 좀 장 담글 때는 좀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걸로 권합니다. 물론 뭐 그 물을 그렇게 끓여서 쓰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꼭 뭐 그게 나쁘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하수를 주변에서 보면 맑은 지하수를 좀 구할 수 있는 곳들이 아마 강릉 인근이나 강원도 쪽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수도 물보다는 사실 지하수를 좀 많이 권하고 싶고
예, 또 뭐 끓여서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살아있는 지하수물을 장 담그는 데 쓰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메주가루, 고춧가루 500g에 메주가루 250g 정도 들어가면 사실 메주가루를 굉장히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고추장이 약간 무거운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주가루는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줄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대다수 이제 그걸 하는 부분들이 메주가루가 고춧가루의 3분의 1 양을 기준을 많이 잡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 고춧가루 600g에 메주가루 200g 정도가 좀 이상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네, 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없으신가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예, 될까요? 질문 많이 하십시오. 시간이 아, 있을 네. 때. 예, 예, 예. 네네.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장류를 좀 네. 뭐 아무래도 1년 이상 발효를 하는 게 가장 우리 뭐 몸에도 좀 좋을 것 같고 한데 좀 네네. 짧게 발효시키는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한 달 내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이제 드시라고 안내를 하게 될 때 그렇게 네. 좀 짧게 발효시키라고 안내하는 게 좀 괜찮은 건지. 저희는 이제 막장이 막 만들어서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뭐 한 2주 뒤부터는 먹어도 된다. 좀 냄새는 날 수 더 오래 숙성을 시키면 좋지만 좀 짧게도 이렇게 좀 드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좀 짧게 숙성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네네.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짧게 숙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장은 저도 이제 지금 장을 한 지가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배우고 가야 될 일이 많고, 또 하고 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발효가 된 메주를 가지고 장을 담그는 그 부분에서는 숙성 기간이 저는 최하 사실 2년을 봐요. 예, 그런데 그걸 더 땡겨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 달 있다가 먹어도 이상은 없어요. 사실상. 사실 뭐 그게 내 몸에 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이제 장을 담그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그만큼 세월과 더불어서 사실 발효를 시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식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K푸드 음식이 전 세계로 지금 많이 이제 진출이 되면서 유네스코에 저희들이 이제 장류가 이제 그게 됐는데, 가네들도 뭔 얘기냐면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장 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장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팡이가 핀 장을 먹어도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장이 싱겁게 되면 우리 신맛이 난다 그러죠. 장이 신맛이 나는 거는 장이 소금간이 안 맞았을 때 신맛이 납니다. 그 신맛이 날 때 우리가 보면 그 신맛이 나는 장을 먹어도 탈이 없어요. 그만큼 장은 한 달을 담그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있다 먹든 두 달이 있다가 먹든 사실상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조금 한 2년 정도 좀 발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좀 드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발효를 그걸 해봤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질문 좀 드려도 돼요? 네네네네. 궁금한 게 네, 장을 발효시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맛을 보지 않고 우리가 뭐 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네네. 장이 발효됐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장을 가지고 우리가 숟가락으로 풀 때 네. 장이 발효가 잘 되고 그거하고 이랬을 때 보면은 숟가락이 나가는 게 조금 부드럽게 나가요. 풀 때. 예. 그리고 발효가 조금 덜 되고 그거하고 이랬을 때 보면 숟가락이 조금 더 거칠게 나갑니다. 뭔 얘기냐면
숟가락을 가지고 장독에서 우리가 풀 때 보면 장에서 숟가락이 이렇게 나가는 그 느낌이 조금 부드러울 때 보면 보통 막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5년 정도 막장을 저희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숟가락이 나가는 게 좀 부드럽게 나가는데 한 3년 정도 된 장독에 가서 장을 풀 때 보면 조금 거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된장이나 고추장들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느낌이 5년 된 막장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는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의 요 느낌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풀 때 좀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은 사실 그 느낌을 저처럼 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야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하지만 거의 매일 저희들은 이제 장독에서 장을 푸다 보니까 판매를 하고 뭐 어떤 부분이 되니까 이제 그 느낌을 아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질문하신 분이 조금 이해는 아마 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숟가락으로 느낌을 좀 받아요. 예.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그 답에는 아마 충족을 아, 느낌, 시켜주기가 좀, 아, 예, 느낌 알아요. 이해 네네. 가시나요? 예, 예, 네네, 예, 느낌 예, 알아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됐을 혹시, 때, 예, 혹시 막장 하실 때 아까 네네, 보리죽을 끓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저희 수업할 때는 보리밥을 해서 그 네네, 보리밥에다가 엿기름 물을 넣어가지고 부르륵 네네네, 끓이거든요. 그럼 네네네네. 대표님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애당초에 보리쌀을 이제 태긴다 그러죠. 강릉 이 표현으로. 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방앗간에 가면 조금 약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한번 태기는 역할식으로. 예, 보리밥을 하게 되면 단점이 나중에 보면 장을 해놨을 때 보리 중간에 띠가 잘 안 사가요. 그 밥을 했을 때는. 근데 맞아요. 저희들,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띠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리 죽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태기는 올리니까 보리 그런 것들이 뭐 중간에 띠도 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리 죽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저 입장에서는 장군을 담글 때 이제 조금 더 감칠맛이 강해서 이제 저는 보리 죽 쪽으로 가죠. 예. 이 아, 보리밥하고 죽하고는 뭐 하시는 방법이 지금 이제 밥을 하셔갖고 엿질금을 넣고 끓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예, 끓이면은 결론은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질게 만드셔갖고 메주가루하고 고춧가루 약간하고 소금하고 이제 섞어서 이제 혼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은 결론은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저희들 죽처럼 만드는 원리인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예, 저희들은 이제 애당초에 보리를 태겨 갖고 와서 생보리를 가지고 이제 죽을 쓰는 거죠. 이래 희지면서. 엿기름 물을 넣어가지고 죽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쌀이 조금 이제 한 반 정도 익을 무렵 정도의 엿기름 물을 이제 그 배합률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혼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끓이는 원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시는 그 내용대로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밥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엿기름을 넣어서 이제 끓이면 그런 원리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하는 저희들도 이제 죽을 쓰게 되면 이제 강점이 뭐가 있냐면 맹물은 안 썩는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 이제 보리 죽을 해갖고 이제 맹물을 섞어야지 이제 가루 종류가 들어가니까 물을 섞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물 대신에 보리 죽을 쏘서 그 배합률을 저희들은 이제 잡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산자님, 여기 톡으로 온 질문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예, 그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장, 장이 너무 많이 넣어서 짰을 때 그런 얘기겠죠? 이거 질문하신 선생님. 아, 예. 지금 요 내용은, 저희들은 보통 이제, 고춧가루를 넣는 양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비빈다고 하죠. 한번 비비고 이러는 때 전체 양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저희들이 이제 50kg 기준으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비벼서 나옵니다. 그런데 50kg 양을 저희들이 비빌 때 고춧가루를 500g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약 한 1% 정도가 고춧가루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질문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매콤한 맛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막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에서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거는 고춧가루밖에 없거든요. 소금은 많이 들어가면 짠맛이 날 것이고, 메주가루에서 매콤한 맛이 날 수도 없고, 보리쌀에서도 매콤한 맛이 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질금가루가 들어가는데 그 질금가루에서는 약간의 단맛이 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콤한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아마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 혹시 판매하는 장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저 생각에는 혹시 한쪽에 고춧가루가 조금 뭉쳐갖고 들어가갖고 고양이 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비빌 때. 근데 저희들이 막장을 담그면서 매콤한 맛까지 나기는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는 경우는 아마 드물지 않나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 예. 매콤한 맛은 고춧가루에서밖에 날 거는 없습니다. 예. 생 예, 사장님, 됐나요? 네, 생 네. 사장님 짠 장은 어떻게 하냐고. 짠 장. 아, 담글 때 장이 짤 막장, 경우, 예, 장이 짰을 때. 장이 짠 경우에는 콩을 삶으셔갖고 내 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분들이 뭐 맛을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았으니 모르는데, 콩을 삶아갖고 장을 다시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막장을 담그는 방법 그대로 담그면서 소금량을 적게 해갖고 짠 장을 꺼내서 혼합을 하시는데, 혼합을 할 때는 최소한 반 이상은 장을 꺼내셔갖고 혼합을 하셔야지 그 밑으로 장이 내려가면서 짠 성분들을 같이 좀 혼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전체 다 꺼낼 필요는 없고 반 정도만 꺼내셔갖고 다시 장을 담그실 때 소금을 약하게 하셔갖고 조금 섞어서 넣어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강릉의 채미라 선생님 질문인데요. 막장 네네. 담글 때 막장 메주가루만 쓰시나요? 근데 저희가 이거 약간 막장 메주가루랑 메주가루를 같이 막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아, 혹시 네. 이제 그 고추장에 쓰는 메주가루는 굉장히 부드럽게 빻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고추장 결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부드럽게 그리 되고, 막장 쪽에 쓰는 메주가루는 조금 더 엉성한 좀 굵은 메주가루들 좀 그런 부분을 써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장 쪽에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추장 쪽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부드럽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추장 쪽에는 그 부드러운 성분들이 들어가줘야지만 그 결이 삭을 때 고춧가루하고 잘 배합이 되는데, 장류 쪽에 막장 쪽에 들어가는 거는 굳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막장에 장을 가지고 부드럽게 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뭔 단점이 생기냐면 장이 찰져 갖고 나중에 보게 되면 장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뜰 때 보면 좀 고추장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보면 발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부드러운 메주가루를 쓰게 되면 장이 나중에 딱딱해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생각에는 막장을 담글 때는 부드러운 메주보다는 조금 엉성한 메주를 권하고, 고추장을 담글 때는 부드러운 메주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된장이 차지지 않는 이유 꼭 수입콩 메주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된장이 찰지지 않는 이유. 네, 예, 차지지 않.
예, 차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메주를 가지고 간장을 추출하고 나면 콩 자체가 된장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이에 공간들이 좀 많이 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된장은 조금 찰진기가 조금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른 막장으로 가라는 가루를 저희들은 간장을 추출한 메주하고 마른 메주 가루하고 5대5를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간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을 걸러서 남는 그 미세한 막 그 간장의 가루를 같이 혼합을 해서 된장을 담궈요. 그래서 색깔은 조금 된장보다 노란 색깔이 조금 덜한데 만면에서는 아마 조금 더 감칠맛이나 깊은 맛이 조금 더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는 조금 취향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을 이렇게 제가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 이제 장을 나눠주면서 그런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개인 생각이나 개인 어떤 맛에 의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질문하세요. 해주지? 오늘 생산자님이 너무 정말 20년 전문가를 모시니까 이렇게 막힘이 없이 모든 걸 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네,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진짜, 우리 장을 만들어 먹자는 수업을 했었는데, 약간 그 생산자님 말씀대로 발효가 안 된 장, 그러니까 해롭진 않지만 재료는 좋지만 그래도 더 좋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워서 네.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의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장을 조금 뭐 공급도 받고 저희가 만든 장을 좀 갖다도 놓고 뭐 이런 공간들을 네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장단지에서. 향후에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강릉 시민들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사실 좀 하려고 지금 이제 사업장보다 조금 더 넓게 지금 이제 부지나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보다 조금 이제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한 10,000여 평 정도로 제가 이제 그걸 해놔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수업에 적은 작은 힘이 된다면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려를 좀 해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용인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장을 이제 장 관련돼 갖고 이제 사실 버스 한 대가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장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거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발효가 잘 된 장을 가지고 먹으면서 진짜 내 인생에서 2, 3년,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5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장과 더불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고, 오실 때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봉사하러 가는 시간에 오시면 저는 못 만나지만 그 외에는 제가 365일 거의 매장에 많이 있을 테니까 오셔갖고, 좀, 제가 또 모르는 부분들, 우리 지금 여기, 교육 가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장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 후손들인데
이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문화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선조들은 전통장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음식의 원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후손들인데 잘 이어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장 문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우리 전통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공부들 서로 해서 우리 후손들인데는 더 좋은 장, 그 다음에 더 건강한 장을 물려줄 수 있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질문 하나 더 네.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하십시오. 네. 고성 네트워크의 김영복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장을 몇 번 이렇게 담가 먹는데, 네네네.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먹다 보면, 네네. 그 막장에 네. 마지막 이렇게 막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서 먹었을 때 이렇게 마지막 맛이 이렇게 네. 떫은 맛을 제가 지금 몇 번 지금 맛보고 한 2번에 걸쳐서 담근 장들이 그렇게 제가 겪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 하고 지금 계속 저는 의문인데, 네네네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그 떫은 맛이 어떤 짠맛 쪽의 떫은 맛이 나요? 짜면서 떫은 그거는, 맛이 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떫은 맛이 약간 신맛에 가까운 떫은 맛으로 나타나는 건지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신맛에 가까운 신맛은 떫은 맛이 아니에요. 신맛은 아니고 신맛은 아니고, 네네. 예, 떫은 맛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맨 밑쪽에 네, 마지막 입 끝에, 예, 이게 약간 떫다? 콩에서 나는 이런 떫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그렇게 미세하게, 소금은 간수를 3년을 꼭 빼갖고 쓰나요? 3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1년 정도 소금들은. 빼서 쓰시나요? 네네. 예, 1년 정도. 예. 네. 그게 1년 정도 지금 소금 간수를 뺐을 때 소금 쪽에서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들도 조금 있어요. 그 아, 다음에 지금 현재 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밑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이 위쪽에 있을 때는 햇볕을 좀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밑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해갖고는 햇볕을 볼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작아요. 그러면 밑쪽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보면 햇빛이나 이런 양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장이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장을 담궜을 때 장 쪽이 많지 않을 때는 장을 덧장이라고 해갖고 장을 담그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쪽 걸 다른 용기에다가 덜어놨다가 새로운 장을 담그고 그 장을 위에 올려갖고 그 장을 먹으면서 또 발효가 되면서 먹었어요. 그런 어떤 현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을 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밑쪽에서 수분기가 많아요. 수분기가 많으면 장이 지금 유리 뚜껑을 덮어 놓으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옹기 뚜껑을 덮어 놓으시나요? 발효하는 동안에는 한 2년 정도는 유리 유리뚜껑 뚜껑 덮어 놓으시고 하고, 그 예, 다음에 마지막에 너무 말랐다 싶어서, 이제 예, 그 다음부터는 뚜껑을 그냥 장독 뚜껑을 덮죠. 예, 장독 뚜껑을 덮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 밑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장이 약간 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밑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런데 이제 지금, 네네. 예, 위에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떠서 먹다 보니까 계속 마르니까 진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가 장을 가지고 저희들처럼 이제 예를 들면 하루에 뭐 반단지 씨도 막 푸고 이럴 때 보면 밑쪽이 위쪽보다는 조금 더 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수분 함량들이 단지 뚜껑 위쪽으로 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슬처럼. 예. 네네.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장독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이 올라왔을 때 아침에 올라가서 장독 뚜껑을 열어갖고 마른 행주를 가지고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 마른 수분들이 올라왔다가 다시 그게 이제 낮에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정확하게 만약에 제가 맛을 예, 못 본 네.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딱 얘기하기는 좀 이제 애매한데 그런 네네. 현상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그런 맛이 안 났는데 밑에서 그런 맛이 난다는 거는 아마도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갖고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이 그러면은 덜 삭으면 그런 맛도 날 수 있을까요? 위쪽이 삭을 정도인데 밑쪽이 안 삭았다 이러면 좀 의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음. 첫 장 떠서 먹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였고, 네, 네. 그런 경험을 장을 한 2번 정도 담근 상황에서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을 드셨나요? 한 2년 반, 3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음. 한 4년, 5년 되면서부터는 그 맛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메주가 이제 우리가 뭐 메주를 띄우는 사람들도 또 메주를 가지고 이제 뭐 판매하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메주가 잘 떴을 때는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조금 지나면서는 거의 장이 이제 발효들이 거의 돼요. 그래서 메주 냄새가 거의 많이 이제 사그러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좀 메주가 조금 덜 떴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보면 발효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메주뜸 정도에 따라서도 장이 똑같이 같은 해에 담궜다고 해도 메주가 잘 안 뜬 메주와 메주가 잘 뜬 메주가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들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거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조금 이제 숙제가 좀 되지 않겠나, 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메주가 우리가 잘 뜨고 안 뜨고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간장을 빼보면 메주가 잘 뜨고 안 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뜬 메주 가지고 간장을 추출하게 되면 된장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발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된장 같은 경우에 1년이 넘어서 먹어도 메주 맛이나 메주의 어떤 그런 향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메주가 잘 뜨면 장 발효 기간도 조금 짧아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거의 2년은 좀 지나야지 뭐 잘 뜬 메주도 적어 봤을 때는 우리 장 맛이 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장 맛이라는 게 적어 봤을 때도 한 최소한 2년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장 이제 먹고 네네. 밑에 조금 안 남았을 때 이제 그 장을 이제 빼고 기존에 담갔던 그 장독에 새로운 장을 이제 담그면 네네. 남아있는 그 작은 양의 장을 그 위에 그냥 얹어도 괜찮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 우리 옛날에 저기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집에 단지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 식구는 많은데 장은 매년마다 담궈야 되는데 그 장 남은 거를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랬을 때 장을 담그는 걸 어머님들이 조금 저 정도 단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5말을 담궈야지만 저 장이 가득 차는데 저 장이 저만큼 남았으니까 3말 반, 4말만 담그고 밑에 있는 그 장들을 다른 용기에 담아놨다가 그 위에다 얹어서 그러면 발효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요. 그 발효가 된 장을 위에다 얹게 되면. 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이제 장을 담글 때 뭐 이거는 뭐 비법 아닌 비법일 수 있는데 보통 장을 저희들은 이제 담글 때 장 중간에 5년 이상 숙성된 장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럭비공만큼을 가지고 보판에다 넣습니다. 발효를 좀 빨리 일어나라고. 예.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일부 장을 담그기도 해요.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러면 장독을 항아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네.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차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이 밑쪽에 조금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새로운 장이 있잖아요. 새로운 장들이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위에서 장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잖아요. 이제 수분들이 날아가면서
장이 네.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7cm에서 많게는 한 뭐 그 정도 내려갈 거예요, 아마도. 그게 이제 그 이상이 내려가면 장을 질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에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장은 지르면 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리고 소금간이 안 맞았을 때 또 꽃들이 많이 피고, 예, 그랬을 때 그 위에 부분에다 그 장을 얹어 놓고 자연스럽게 가시면 드시면서 그거 하면 아마 장을 더 알뜰하게 잘 드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도 장 팔고 이럴 때 밑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한 5분의 1 정도나 6분의 1 정도 남게 되면 쇠단지를 뜯으면서 그 밑쪽에 있는 장을 그 장 위로 얹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연수가 같으니까 이제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가지만 집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장독 위에 장이 가득 들어가 있고 간장도 마찬가지로 가득 들어가 있을 때 꽃이 덜 피어요. 햇빛을 많이 볼 때 장은 그 꽃들이 덜 핍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독에는 이렇게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그리고 장이 아까 이제 끓어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끓어오른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소금간이 안 맞았을 때 장이 이렇게 끓어올라요. 예, 그 끓어오르는 장들은 항상 소금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봄장도 늦게 담궜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월장들을 많이 하는데 3월장들 간혹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3월장이라는 게 양력 3월이 아니라 음력 3월입니다. 저희들이 정월장도 음력 정월장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2월달 정도 되는데 양력장이면 잘못하면 4월달 이 정도에 담글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기 때문에 이 소금간들이 약하게 했을 때 장이 끓어오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간을 약하게 세게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장 많이 해요. 늦가을장. 그래서 메주가루를 준비해 놨다가 가을에 늦가을 지금 이 무렵에 장을 담궈요. 그럼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장이 소금간을 약하게 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이럴 때에는 가을장을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간을 세게 안 하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이제 9시가 됐습니다. 거의 6분 남았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질문이 많고, 굉장히, 열이 있게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더 많은 질문들은 나중에 문자나 보내주시면 제가, 생산자님께 여쭤보고 아니면 생산자님의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을 통해서 우리 생산자님께 질문해도 괜찮죠, 생산자님? 네, 하십시오. 네. 언제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전통장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제 장 수업을 했었는데 지역에 우리 김창애 생산자님처럼 훌륭한 생산자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자님들과 같이 상생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조금 저희의 역할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김창애 생산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이렇게 김창희 생산자님 같은 분들이 잘 이 사업들을 보존하고 더 이게 확장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그런 거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같이 박수 쳐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대표님이 계세요. 민경희 대표님 한번 인사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희 대표님. 강원 네트워크 상임대표 민경애입니다. 어제 이제 그 장문화가 장이 아니고 장문화가 등재가 됐습니다. 김장 문화처럼 이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인정이 받은 건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꼭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아도 간장, 된장, 고추장은 우리가 이제 평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한국 음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정 차장님도 우리가 약식으로 단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홀한 부분도 있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신세대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식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 문화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한없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벼이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경험만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까 우리만의 그런 네트워크 항아리를 갖는다던가, 그리고 담는 것서부터 발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장독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장독대가 하나씩 있죠. 예, 그래서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어간장 그득그득 채워서 잘 숙성시켜서 골고루 쓰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매니저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오늘 좀 강의가 있어 갖고 죄송합니다. 예,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업 입니다.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사무국장님들, 또 매니저 선생님들 고생하셨어요.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구글 폼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질문하는 폼이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실히 잘 대답해 주시고요. 또 그런 걸 토대로 우리 1, 2월에 또 심화 과정 몇 차씩 또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함께 또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자료나 이런 것들 안내사항도 저희 사무국장님들 통해서 지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창현 사장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이하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나가시나요? 이제 나가셨어요. 얼른 나가세요.